연구개발 경험과 우수한 기술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2023 ICT R&D 주간이 지난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전자신문이 주관한 이 행사는 4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2024 ICT 기술 전망, 디지털 산업 동향 등의 컨퍼런스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 교류회, 디지털 입문용암 콘서트 등의 다양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AI 언어 모델 등 ICT R&D 주요 성과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3일차에 진행된 디지털 입문융합 콘서트에 참석했는데요. 디지털 융합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께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인문학, 도전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뇌의 가소성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면서 우리의 뇌가 바뀌고 있는데 전통적인 문해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인지 능력, 예를 들면 다양한 시각적 신호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훨씬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친구, 연인, 가족 간에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줄어들고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이 늘면서 진정한 대화의 상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대화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상호작용 방식이므로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의 진보가 항상 자동적으로 인류 복지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기술 진보의 방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지브레인의 양성구 대표께서 뇌와 디지털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지브레인은 BCI, 즉 뇌파를 이용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디지털화되지 않은 한 곳이 바로 우리의 뇌라고 합니다. BCI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코딩과 인코딩입니다. 디코딩은 뇌파를 해독하는 기술이고 인코딩은 남의 생각을 내 뇌로 주입하는 기술인데요. 디코딩 기술은 거의 완전히 해독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BCI 기술은 뇌질환 환자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코딩을 통해 파킨슨에서 나타나는 떨림 현상을 없애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신기했던 부분은 꿈 해독도 현재 기술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꿈을 해석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예측할 수도 있는 이론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상상했던 다양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전북대학교 조은주 교수의 디지털 관계성 시대와 청년 세대의 경험 세계라는 주제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를 구분할 때 베이비 부머는 텔레비전이 보급된 세대, X세대는 인터넷 혁명을 경험한 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세대, Z세대는 이 모든 종류의 디지털 환경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세대 등과 같이 테크놀로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은주 교수님은 이것이 너무 평면적인 논의가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류 기준에 대해 저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미디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 종류의 불안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왔지만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열망, 특히 연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려는 욕망,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와 같은 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변화해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청소년 세대를 테크놀로지가 유도하는 중독성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기술적 환경이 사회적 맥락을 통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면서 세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임화섭 단장의 디지털 휴먼의 듀얼리티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휴먼과 듀얼리티 모두 생소한 개념이었는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사 수준의 가상인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최적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람처럼 작동하는 서비스 로봇은 많지만 이들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인간 친화적인 교감은 불가능한데요. 이 둘의 장점만을 합쳐놓은 존재가 메타 휴머노이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3D로 복원하여 디지털 공간 속에 가상인간을 만들고 여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접목하면 외형도 완벽하고 물리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간을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공인간은 AR 글래스를 통해 보며 현실에서 접촉하며 교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미나가 아니라 콘서트라는 컨셉으로 준비된 행사라 그런지 딱딱하고 지루하기보다는 가볍고 편안하게 강연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된 점이 독특했는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얘기하고 싶을 땐 오픈 채팅방에 자유롭게 남길 수 있었고 강연이 끝난 후 청중과의 소통 시간에 발표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